왜 불이 붙지 않는가? 이런 글로 챗 GTP에 입력했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올라왔습니다. 불에서 나온 열은 없던 열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연료 내부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이다. 연료가 산화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화학적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토해내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적은 물질은 불을 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부에 에너지가 있다면, 땔감이 있다면 그러면은 불이 붙기 마련인데 내부에 에너지가 없으면 불이 안 붙는다는 거죠. 하나만한 이야기 같지만 요즘 왜 촛불이 불 붙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 과연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촛불이 불 붙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에너지가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넘쳐나요. 5,000명 못 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저작거리 상인이, 닭꼬치를 파는 상인이 윤석열이 퇴진하면 500원 깎아서 팔겠다 이렇게 약속을 내걸었어요. 모두 들끓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촛불이 불붙지 않고 있어요. 오늘 경향신문의 김종목 사회부문장의 칼럼 모호하고 유동하는 거리의 정치, 이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촛불이 불붙지 않는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챗 GPT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면서 시위가 특정 진영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집회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어떤 진영에 속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집회 참여를 꺼려한다. 사실 보십시오. 촛불 시위 길 건너편에서 전광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지키기 집회, 요즘 이런 간판을 내걸고 있더군요. 그냥 거리에서 국민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운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러나 지난 2016년 같은 촛불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도 태극기 집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태극기 집회가 국민 전체의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박근혜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 손을 들어줬고요. 자, 김종목 경향신문 사회부문장의 칼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촛불 집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에이 그럴 리가 하고 반응한다. 그때 민주당이 일찌감치 탄핵 선봉에 선 줄 안다.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촛불 시위대 맨 뒤에 섰어요. 당시 민주당 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 우상호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퇴진을 얘기하긴 했지만은 단서를 달았고요. 또한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거리 정치를 열심히 한다. 윤석열, 김건희 문제를 두고 가장 먼저 거리로 나왔는데 윤석열 탄핵인지 퇴진인지 자진 사퇴 요구인지 임기 단축 개헌인지도 알 수 없다. 어떤 사회를 지향할지 어떤 정치를 구현할지도 빠져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 민중행동 등이 참여하고 민주당 등이 연대하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에 윤석열을 거부한다라는 대표 구호에 담긴 거부가 무슨 거부인지 그것도 대단히 유동적이고 모호하다. 퇴진 등을 명시한 여러 시국선언과 구분되는 게 바로 이 모호함과 유동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탄핵을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의원들 중에는 탄핵 모임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지만은 민주당의 당론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5년의 경험 때문에 이런 유동적이고 모호한 태도가 나온 것이 아닌지 김종목 부문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산업재해, 젠더, 차별금지 문제 등을 두고 뚜렷하게 해결하거나 진전을 이룬 게 없다. 문재인 정부가요.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테러 방지법도 현재 그대로 둔 상태다. 2016년 광화문에서 텐트까지 치고 싸운 지금도 같은 신념을 가진 여러 사람이 거리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게 바로 저 5년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고 다니면서 온갖 직업형, 권력형 여성주의자들한테 휘둘렸는데
젠더 문제 하나 해결 못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거리의 정치에서 뚜렷한 것은 정파와 진영인데 희미한 건 체제 문제이자 자본 문제다. 올해 3분기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도 3.5% 줄었는데 그 이유가 건설업 불황 때문이었다. 일이 없어서 산재 사망자 수가 줄은 거예요.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한 제도적 무슨 정치적 노력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호황이면 많이 죽고 불황이면 덜 죽는 잔인하고 끔찍한 사회는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마찬가지다. 이 체제대로라면 이 문제는 다음 대통령 때도 이어질 것이다. 2016년 거리의 정치는 구체적이었다. 가장 먼저 광장에 나온 이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란 단체다. 이후에 이어진 집회는 재벌 지배, 노동자, 농민과 장애인 탄압 같은 이런 문제의 해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문제를 의제화했다. 지금 거리 정치를 확산하려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더 불러내야 한다. 삶의 문제는 구체적이다. 해결책도 구체적이다. 김종목 부문장의 칼럼을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민주당의 촛불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인식, 젠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식의 입장은 좀 많이 사실과 다르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결이 또 다릅니다. 뭐 이런 끼워넣기식 주장만 빼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촛불이 안 불붙는 이유는 불붙지 않는 이유는 정권 초에 제가 변희재 씨와 함께 거리에 나갔을 때 여러 시민으로부터 들은 바입니다. 네, 이 시민들 뭐라고 했느냐? 2016년에 촛불을 들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다시 정권은 저 악한 세력들한테 넘어갔다.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내 삶과 내가 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서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정권을 내주면 우리가 나와야 하느냐 이런 울분을 토로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이 무게감이 있는 이유가요. 그분들은 그래도 계속 윤석열 태도 집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또 나오게 만드냐라고 울분을 토로하신다면 매우 무겁게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한국 정치 역사 중 가장 강력한 고는 이승만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여당 자유당이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다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이 말에 부합하게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맥락으로 지금 사는 세상이 개판인지 고통받는 민중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네, 민주당의 구호도 정말 이유가 있죠. 거부권을 남발하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의 이런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이해충돌 이런 행태들 그런 식으로 해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었는데 판판이 무려 25번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집회구호는 정당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구호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나와 달라는 건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조 혐오, 언론 장악, 부자 감세, 민생 파탄, 공공의료 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민주주의 파괴, 평화 파괴 어떻습니까? 이 고통받는 주체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자, 민주당의 집권이 최종적인 대안이겠지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축적해야 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윤석열 비판보다는 먹사니즘에 집착하다시피 합니까? 민주당이 특검법 관철 등 이슈를 앞세워서 집회하기보다는 민중들이 봉기하는 흐름으로 몰고 가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민주당 주최의 정당 집회가 돼버리는 촛불 집회가 된다면 결국 그 촛불은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추이와 무관하게 잦아들고 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파색이었던 단체들에게 광장의 주최자가 되게 주도권을 넘기는 모습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서울대 시국선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민들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과 최장의 무역 수지 적자 사태가 이어졌고 경제 성장률은 이제 선진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고금리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근로소득 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숫자와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민생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평소 같으면은 맛이 무기고 그래서 손님들이 줄을 이어야 하는 곳도 폐업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지요.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16년의 촛불은 잊읍시다. 저쪽은 지난 8년 동안 촛불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해 왔고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게다가 또 법기술자들입니다. 상대가 2016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24년에 공식과 질서를 만들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할까 하다가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호로 우리가 이 국면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